기술의 발전은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처럼 왼팔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제 목소리를 통해서 글을 쓸 수 있으니까요. 펜으로 쓰거나 타자를 쳐 쓰는 글이 아닌 제 목소리로 말을 하면서 사연을 쓰니 꼭 제 친한 친구 또는 소중한 사람에게 제 얘기를 조심스럽게 써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역시 저에겐 소중한 분들이니 조금 더 신경 써서 글을 적게, 아니, 말하게 되네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당시 캠퍼스 커플로 학교에서 정말 유명하셨다고 하셨어요. 서로 다른 과였지만 단체 미팅에서 처음 만난 두 분은 첫눈에 서로 반해 2학년 때부터 연애를 시작해 아버지가 군 생활을 할 때도 어머니는 묵묵히 아버지를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 얘기는 어머니의 일기장에 그대로 쓰여 있어요. 어머니 몰래 그때 아버지를 기다리며 썼던 일기 한 페이지를 보자면 당신이 떠나기 전 몰래 넣어놓고 간 편지를 난 아직도 읽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편지를 보자마자 내 눈물로 편지지가 젖어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읽지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요. 당신은 역시나 나는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고 내 몸 잘 챙기고 있으라고 썼겠죠? 아니면 힘들면 그만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적어 내 마음에 일부러 생채기를 내려고 했을까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 마음은 여전한걸요. 빵집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은 오직 당신을 향해서만 뛰고 있어요. 사랑해요. 부모님 정말 절절하지 않나요? 요 녀석, 엄마의 글을 몰래 훔쳐보고 있었구나? 아빠, 엄마랑 아빠는 헤어졌던 거야? 헤어진 게 아니라 아빠가 군대라는 곳을 다녀와서 그래.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다녀와야 하는 곳이거든. 제가 어렸을 적부터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고 있으면 아버지는 나무라는 대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재밌고 쉽게 얘기해 주셨어요. 아빠, 그럼 아빠랑 엄마가 서로 주고받았던 편지는 다 어디 있어? 버렸어? 버리긴? 그것도 전부 다 가지고 있지. 그렇게 소중한 것들을 어떻게 버리니? 추억은 절대 버릴 수 없는 거야.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여있지. 지금 현진이랑 아빠와 함께하는 추억들도 사라지는 게 아니야. 우리 마음속에 전부 쌓여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지. 우와, 냉장고처럼 꽉 차면 넣을 수 없는 게 아니라 여긴 모든 추억을 전부 쌓을 수 있어? 전부 보관할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여기 아빠의 마음속엔 엄마와 함께한 추억, 그리고 우리 딸 현진이랑 함께한 추억 모두 있는걸. 그래서 아빠는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그렇게 추억을 꺼내서 보고 다시 집어넣지. 우리 현진이도 그렇게 할 수 있어. 친구들과 소풍 갔던 날 아빠와 함께한 운동회 전부 넣어놓고 우리 현진이가 추억하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볼 수 있어. 어때? 좋지? 그런데 아빠, 부럽다. 나는 엄마와 추억이 없는데 아빠는 엄마와의 추억이 있잖아. 대신 현진이는 엄마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있잖아. 내가? 어떻게? 여기 엄마의 일기장. 현진이도 매일 일기 쓰지? 엄마도 이렇게 열심히 일기 썼잖아. 이 일기장 역시 추억을 담을 수 있지. 그러니까 현진이도 이 엄마의 일기장만 있으면 엄마의 추억과 함께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알았지? 응, 알았어. 엄마의 일기장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게. 그렇게 정말 열과 성을 다해 열심히 연애에 결혼에 성공한 부모님은 허니문 베이비로 저를 임신했어요. 정말 양쪽 집안의 경사가 말도 못했다고 했어요.
똑똑하고 야무진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한 것도 좋은 부모님이었는데 기특하게 바로 임신까지 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렇게 제가 태어났고 저는 온 집안의 사랑둥이로 컸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딸이 귀했어. 아빠도 여자 형제가 없잖아. 그리고 아빠의 형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런데 이렇게 예쁜 딸이 태어났으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셨겠어? 그렇지? 드디어 우리 집에도 딸이 태어났다고. 당신도 손녀딸 있는 할아버지 됐다고. 할아버지가 온 동네에 소문내고 다니셨어. 그리고 잔치까지 했어. 동네 사람들이 드디어 딸이 태어났는데 한턱 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많이 했대. 그래서 정말 날 잡아서 잔치까지 했어. 넌 그렇게 사랑받으며 태어난 아이야, 현진아. 얘기만 들어도 기뻐. 내가 태어난 게 좋고 기뻐서 사람들까지 환호했다는 거잖아. 그렇지. 지금도 할머니들 가면 동네 어르신들이 현진이 왔다고 맛있는 것도 주고 용돈도 주시잖아. 그거 다 현진이가 예뻐서 그러는 거야. 알겠지? 응? 하지만 이런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아프셨기 때문이죠. 저를 낳고 제가 돌이 막 지났을 무렵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한 어머니는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처음 병원 진료를 받고 온 어머니의 일기장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내가 아프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우리 현진이를 두고 몸이 아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엄마 아빠 소리를 시작한 아이의 목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는데 난 믿을 수 없다. 설령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어설 것이다. 우리 딸이 커서 나처럼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해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는 걸 들을 때까지 살 것이다. 정말 그럴 것이다. 이렇게 아픈 거 별거 아니다. 분명 큰 병이 아닐 것이다. 분명 큰 병이 아닐 것이다. 병원에선 큰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검사를 위함이지 동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큰 병이라서 그런 게 아닐 것이다. 그래야만 한다. 그리고 엄마는 8개월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위암이셨다고 해요. 늘 체한 것 같다고 소화가 안 된다는 내용이 일기에 많이 적혀 있었어요. 어쩌면 어머니는 당신에게 올 미래를 예견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저 때문에 애써 모른 척 하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일기엔 별다른 말 없이 딱 한마디만 적혀 있었습니다. 모두 사랑해요. 내 평생을 다 바쳐서 사랑했어. 사랑해. 많은 말보다 더 정확하게 어머니의 마음과 심정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저 사랑이란 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제 세상엔 이제 아버지만 남게 됐습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이모들,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제가 어머니의 빈자리를 느낄 수 없게 정말 많이 애써주셨어요. 소풍날 누구보다 화려한 도시락을 싸주고 아버지는 제 긴 머리를 예쁘게 묶어주기 위해 연습까지 했었었죠. 귀찮다고 머리를 잘라주지 않으시고 엄마처럼 예쁘게 묶어주셨죠. 손님, 오늘은 어떤 머리를 해드릴까요? 양갈래로 묶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손님.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머리끈으로 할지 선택해주세요. 철도 기관사셨던 아버지는 출근과 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으셨죠. 어떤 날엔 오후에 출근하고 또 어떤 날엔 첫 차를 운행하기 위해 새벽부터 나가시거나 전날 나가 들어오지 않으시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땐 이모나 삼촌들이 와서 저를 돌봐주었어요. 한참 바쁘시다 휴가가 생겼다며 놀러가자는 아버지였죠. 우리 딸, 아빠랑 계곡에 갈래? 가서 물놀이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고기도 구워 먹자.
그거 다 아빠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우와, 당장 가자. 나 너무 가고 싶어. 그러면 짐부터 챙겨볼까? 이모들도 우리 현진이랑 같이 놀러 갈 거래. 그러니까 가서 신나게 놀고 집에 오자. 좋아. 나 너무 신나, 아빠. 그때 제 나이는 15살이었어요. 사실 친구들과 놀러 가는 게 더 신날 나이였지만 왜인지 아버지와 꼭 놀러 가고 싶었어요. 그래야 할 것 같았죠. 그렇게 온 가족이 계곡에 놀러 가서 정말 해가 질 때까지 놀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중앙 차선을 침범한 덤프트럭이 저와 아빠가 탄 차를 들이받았고 그렇게 아버지 역시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지막 가는 길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고로 저도 많이 다쳤거든요.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이모와 삼촌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 대신 아버지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났을 땐 이미 아버지는 제 곁을 떠나신 지 일주일도 더 지난 때였습니다. 아빠, 이모, 나 아빠 보고 싶어. 아빠한테 갈래. 그러면 아빠도 보고 엄마도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나 이렇게 아프지 않아도 되잖아. 이게 뭐야? 사람이 팔 없이 어떻게 살아? 이건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닐 거라고. 나 너무 싫어. 그냥 나도 아빠 쫓아갈래요. 응? 그렇게 하게 해줘. 아빠, 나 아빠 보고 싶어. 아빠 보게 해줘. 아빠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때를 쓰며 울고불고 저는 밥 먹는 것도 있고 그저 아버지와 어머니만 불렀습니다. 아무리 제 추억 저장고 속에서 아버지를 꺼내봐도 아버지는 그저 제 마음속에만 있을 뿐 진짜 아버지를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대체 이런 괴로움을 어떻게 견디셨을까? 아버지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이겨냈을까? 난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제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왼팔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저는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할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학교 가면 아이들과 선생님의 시선이 너무 싫었죠. 저를 불쌍하게 보는 것도 너무 싫었고 선생님들의 과도한 친절도 불편했죠. 이 정도는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마, 현진아. 이걸 너 어떻게 혼자 하니? 친구들 도움도 받을 줄 알아야지. 넌 평생 남의 도움으로 살아야 하는데 벌써 이러면 안 돼. 이건 당연한 거야. 창피한 거 아니야, 알았지? 자, 현진이 짝꿍이 이것 좀 해주자. 네, 현진아, 내가 도와줄게. 당연히 양손 다 필요한 일은 도움을 받아야 했죠. 전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공책에 필기하거나 밥 먹는 건 충분히 저 혼자서 할 수 있었어요. 화장실 가는 것도 연습해서 혼자서 할 수 있었죠. 하지만 선생님들은 제가 정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애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과도한 친절들이 너무 불편했어요. 이모, 나 학교 가기 싫어. 왜? 친구들이 놀려? 아니, 놀리지 않아. 그런데 내가 지나가면 나를 다 쳐다봐. 불쌍한 시선으로 봐서 너무 불편해. 그리고 선생님들도 나를 어쩌지 못해서 안달이야. 나를 어떻게 했다간 정말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안달하고 도움이 없으면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길 것처럼 호들갑이야. 나 이런 거 너무 싫어, 이모. 나 그냥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
의수를 했지만 의수가 정말 실제 팔처럼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도 알아요. 어느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건 불가능해요. 혼자 시장이나 백화점 가서 쇼핑하는 것도 힘들죠. 한 팔로 산 물건들을 다 들고 다닐 수도 없고 또 간다고 해도 많은 물건을 살 수도 없죠. 현진아, 그래도 졸업은 해야지. 너 아직 중학생인데 그렇게 빨리 포기해버리면 안 돼. 응? 많이 힘드니? 그럼 전학이라도 갈래? 전학 가도 똑같겠지.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은 전부 나를 불쌍하게 볼 거라고. 검정고시도 있고 또 학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꼭 학교 교과서 공부만 해야 하는 법은 없잖아. 나 진짜 학교 가기 싫어. 안 돼. 그러면 중학교까지만 졸업하자. 딱 1년만 참고 다니자. 알았지? 이모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잘 얘기할게. 응? 하늘에 있는 엄마 아빠도 현진이가 중학교까지는 졸업하길 바랄 거야. 1년 남았잖아. 금방 가. 그래, 고등학교는 현진이가 말했던 대로 검정고시를 보거나 홈스쿨링으로 하자. 대신 다니던 학교는 마저 다니자. 그게 좋을 것 같아. 그렇게 저는 학교에 적응하지 못했고 결국 고등학교 진학은 하지 않았습니다. 현진아, 너 정말 고등학교 안 갈 거야? 응,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할 거야. 그래도 우리랑 같이 고등학교 가면 좋은데, 그렇지? 맞아. 어차피 우리 한 동네 살아서 다 똑같은 고등학교 갈 텐데. 우리가 너 가방도 다 들어주고 식판도 치워주고 체육 시간에 심심하지 않게 해줄게. 우리랑 같이 고등학교 가자. 필기 못 따라가면 우리가 공책도 다 빌려주고 너 놀리거나 시비 거는 애들도 우리가 다 물리쳐줄게. 아니야, 나 진짜 괜찮아. 사실 아버지 그렇게 떠나시고 나 이것저것 처리하고 정리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어. 나 팔 이렇게 된 거 평생 치료받으면서 살아야 하는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좀 조용한 곳에서 쉬고 싶어. 더 늦기 전에 마음의 정리도 좀 하고. 그래. 너무 많은 일이 몰아쳐서 나도 좀 쉼이 필요해. 너희들이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나 정말 너희들한테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나 힘들 때 너희들이 위로 많이 해줬잖아. 덕분에 그래도 중학교까진 다닐 수 있었어. 사실 학교 나오는 거 너무 싫었어. 선생님들이 다 불쌍하게 보는 것도 싫었고 뒤에서 나에 대해 얘기하는 것도 정말 싫었는데 너희가 나 웃게 해줬잖아. 정말 고마워. 진짜로. 에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우냐. 우리는 다 네 친구인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맞아. 우리가 너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냐? 그치?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마. 우린 네 친구잖아.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럴 때 좋은 거지. 현진이 네가 그렇게 힘들면 학교 다니지 마. 우리가 강요할 일이 아니잖아, 이건. 그치? 고등학교 안 다녀도 대학교 갈 방법은 많고 그리고 대학교도 입학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이런 거에 부담 느끼지 마. 알았지? 정말 고마워. 진짜로 고마워. 그렇게 중학교 졸업식 날 친구들과 눈물의 이별을 하고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했죠. 어쩌다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 내 인생만 이렇게 일찌감치 망가진 걸까?
부모님을 원망하진 않았어요. 부모님 두 분 모두 떠나고 싶어 제 곁을 떠나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렇게 집에서 봄을 보내고 여름부터 집 밖으로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추억이 가득한 집에 도저히 붙어있을 자신이 없었어요. 아이고, 아가야. 발로 어딜 다니니? 그냥 집에 있자. 아니면 이 할미랑 어디 갈까? 응? 어디 가고 싶은데?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할머니도 힘드신데 어떻게 다니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어느 순간 가족들의 이런 모습도 저는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저에게 필요한 건 이런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죄송한 마음이 컸던 거죠. 저만 아니면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런데 어렸던 저는 이런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저 부담스럽다고만 생각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으로 무작정 기차표를 끄는 저는 전국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제일 먼저 간 곳은 부산이었습니다. 가서 실컷 바다를 보고 동해안 쪽으로 올라오면서 포항 울진을 거쳐 강원도 동해까지 올라왔죠. 아가씨, 왜 이런 데를 혼자 왔어? 가족 없어? 아니요, 가족 있어요. 저 혼자 잠깐 산책 나온 거예요. 처음엔 어린 저 혼자 다니는 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경찰에 신고해 이모가 멀리까지 데리러 온 적도 있습니다. 팔까지 아픈 저를 보고 혹시 나쁜 가족들 때문에 집에서 나온 줄 의심하고 신고까지 했던 거죠. 네가 그렇게 집에 있길 싫어하니까 이모도 말리진 않겠는데 봐봐. 어린아이가 혼자 다니면 사람들은 더 너를 의심하고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봐. 넌 아직 어른들의 손에 있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다니고 싶어도 조금만 참고 너 배우고 싶은 거 배우자. 이모가 집으로 선생님 모셔올게. 응? 하지만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일주일 뒤 다시 집을 나섰고 한 시골 도시에서 잠잘 곳이 없어 밖에서 떨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니? 길을 잃었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이렇게 어린 여자아이를 우리 회관에서 재웠다가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아직도 안 가고 이러고 있네. 아니, 뭐해? 얼른 안 가? 얘 우리 조카예요.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같이 잘 잠자리를 찾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모질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일어나. 다른 곳에서 자자. 잘 곳이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 보는 아주머니와 그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저를 구해줬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녔지만 저를 이런 식으로 도와주신 건 이분이 처음이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곳은 있어요? 없으면 우리랑 같이 갈래요? 우리도 지금 막 민박집 알아보는 중이었거든요. 괜찮아요. 이리 와요. 같이 가요. 내일 아침에 그냥 사라져도 괜찮으니까 같이 가서 자요. 잠자리라도 편해야지. 네, 그럴게요. 그렇게 갑자기 만나게 된 분의 가족과 같은 숙소에서 밤을 함께 보냈고 그날 처음으로 꿈도 꾸지 않고 푹 잤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개운하게 잤어요. 잘 잤어요? 네, 덕분에 정말 잘 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침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갈래요? 부담 느끼지 말고 같이 가요. 어차피 우린 아침 먹고 서울 올라갈 거거든요. 아가씨는 아가씨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고. 그렇게 아침까지 함께 먹게 됐습니다. 그런데 용기가 엄청나다. 어떻게 혼자 여행할 생각을 했어요?
여자 혼자 다니면 무섭잖아요. 어제처럼 그렇게 막말하는 분들도 많고. 무섭지 않아요. 이미 무서운 걸 너무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이고, 왼손이 불편하구나. 이리 줘요. 내가 해줄게. 저는 당연히 손은 왜 그러냐는 질문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고 제 여행에 관해서만 물어보셨어요. 여행으로 어디까지 가봤어요? 왠지 많은 곳을 다니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부산을 시작으로 동해안을 돌았어요. 버스 타고요. 그리고 또 충청도도 여행했다가 지금은 이렇게 땅끝마을까지 왔네요. 어머, 정말 멋지다. 그 많은 곳을 혼자 다 여행한 거예요? 정말 멋진데? 그치, 성우야. 참, 이름이 뭐예요? 저는 배현진이에요. 저는 정성우예요. K대학교 경영학과 1학년이고 곧 군입대를 앞두고 있죠. 어느 학교 다녀요? 저는 학교 안 다녀요. 팔이 이래서. 그냥 어제 만난 이 사람들이 학교 선생님들보다 편했어요. 진짜 멋지다. 이제 어디로 가요? 강진? 아니요. 집으로 가려고요. 그러면 우리랑 같이 서울로 가요. 사는 곳은 서울이에요? 아니면 다른 지역? 서울 맞아요. 감사합니다. 같이 올라갈래요, 저도. 인연은 여기서 끝나겠지만 조금이라도 이 친절한 분들과 더 있고 싶었어요. 엄마, 우리 옆 동네야. 어머, 정말? 잘 됐네, 잘 됐어. 집 앞까지 데려다 줄게요. 그런데 이런 우연이 계속 겹쳐 인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누군가에게 저의 추억 창고를 열어 보여줬고, 이들은 저의 추억을 함께 감상하며 마음 아파해줬습니다. 고생 정말 많았어. 어린 나이에. 그런데 그렇게 상심이 컸을 텐데도 그걸 이렇게 성숙하게 여행으로 풀어내고. 정말 단단한 사람이야, 우리 현진 양은. 이제 여행 끝나면 뭘 하고 살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사실 뭐 하고 살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팔이 이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재주도 없고. 왜 재주가 없어? 이렇게 야무지게 여행을 잘 다니는데. 이 여행 다닌 걸 사진이랑 글로 잘 기록해봐요. 곧 한 손으로도 촬영할 수 있는 가벼운 카메라도 나올 거야. 그럼 지금은 일단 글로 작성하고 나중에 그런 카메라가 나오면 사진도 같이 찍어. 어때? 완전 좋은데요? 그렇게 해봐요. 지금까지 여행 다닌 거 혼자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우리 학교 캠퍼스 진짜 예쁜데 저 군대 가기 전에 놀러와요. 학교 구경시켜줄게요. 네, 좋아요. 그렇게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고 저는 어두운 세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구경 간 대학교에서 바삐 움직이는 학생들을 보고 저 역시 무언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몇 년 후, 아이고, 우리 현진이가 시집을 다 가네. 어디 보자. 어쩜 이렇게 예뻐? 우리 언니 결혼할 때보다 현진이가 더 예쁘다. 그럼 우리 현진이가 100배는 더 예쁘지? 저는 여행 중 우연히 만난 사람과의 인연을 평생 이어가게 됐습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처럼 희게 변해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저 역시 당신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그때 저의 숙소를 함께 알아봐 주셨던 어머님은 저의 시어머니가 되셨고, 그때 시어머니 옆에 있던 남자는 이제 제 남편이 됐죠. 우와,
우리 대체 몇 년을 연애한 거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세어볼까? 아유, 그럼 안 돼. 당신 그때 너무 어렸잖아. 진짜 당신도 대단해. 여자 혼자 겁도 없이 그 많은 곳을 다녔어? 내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돌아다녔겠냐고. 그래도 그 덕분에 나 만났잖아. 내가 여행도 안 다니고 돌아다니지도 않았으면 우리 이렇게 가깝게 살았어도 한 번도 안 만났을걸? 그건 그렇지. 진짜 곧 장인어른 제사잖아. 이번엔 제대로 지내자. 우리 결혼하고 처음 돌아온 아버님 제사인데 사위가 제대로 올려야지. 응, 알았어.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나 아버지 기일엔 제사는 따로 안 지내고 그냥 두 분이 잠들어 계신 곳에 가서 앉아있다 왔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결혼도 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처음으로 제사를 지내게 됐습니다. 얘들아, 엄마 왔다.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뭐긴? 사돈어른 위해서 음식 좀 했어. 너 혼자 하기 힘들잖니.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러니? 괜찮으니까 어서 준비하자. 그렇게 제사를 올리고 정리한 뒤에 저는 어머니의 일기장과 앨범을 챙겨왔어요. 이건 저희 어머니의 일기장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일기장을 꺼내서 봤죠. 여기엔 어머니가 처음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리고 저를 가졌을 때 얘기가 다 적혀 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물려주신 거예요. 정말 위대한 유산이구나. 엄마, 장모님하고 장인어른 사진 좀 봐봐. 현진이 장모님이랑 진짜 닮았어. 이 사람이 네 아버지니? 네, 그런데요, 어머님? 너 대체 정체가 뭐야? 어? 너 대체 누구니? 이 사람이 진짜 네 아버지야? 그런데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엄마 왜 그래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어. 이거 꿈이니? 꿈이야? 어머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세요? 병원 가실래요? 아니다. 얘 성우야. 나 아주 차가운 물 좀 갖다 줄래? 아버지의 사진을 보자마자 어머님께서 이렇게 놀라실 일이 뭐가 있을까? 혹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빚을 진 게 있을까?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둘 다 앉아봐라. 어머님 괜찮으세요? 힘드시면 천천히 얘기하셔도 돼요. 아니다. 그냥 오늘 다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성우도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라. 그리고 우리 며느리 현진이도. 무슨 일인데요? 어머님, 혹시 아버지가 돈을 빌리셨다가 갚지 않으셨나요? 그런 거 아니다. 너희 아버님은, 그러니까 사돈어른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야. 네? 아버지가요? 엄마를 살려주셨다고? 장인어른이? 어쩌다? 무슨 일이 있었는데? 하나씩 물어봐라. 다 천천히 얘기해줄게. 현진이 지금 네 시아버지는 나의 두 번째 남편이야. 성우의 친아빠는 성우가 정말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 놀라지 마. 성우 너도 대충 눈치는 채고 있었잖아? 그렇긴 한데 어머니 입으로 직접 들으니까 조금 놀랐어요. 이 사람도 몰랐던 얘기예요? 내가 일부러 얘기하지 않았어. 사실 말할 타이밍을 놓치기도 했고. 그런데 우리 성우가 알아서 눈치챈 느낌이라 그냥 가만히 있었어.
나는 엄마도 안 닮고 아빠도 안 닮았는데 고모는 닮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내가 고모의 아들이야? 그럴 리가 없잖아. 그래서 크면서 알게 됐지. 나 어렸을 때 멀리서 일하고 돌아온 아빠라는 사람이 사실은 내 친아버지가 아니구나 하고. 맞아. 나는 꽤 젊은 나이에 결혼했어. 그 사람이 정말 좋았거든. 그래서 불같이 사랑하고 불같이 결혼해서 성우를 낳았어. 그런데 그 사람은 당뇨와 고혈압이 있었어. 나는 그걸 다 알면서도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거야. 당연히 내가 옆에서 챙겨주면 건강이 좋아질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지. 하지만 합병증이 정말 무서웠지. 갑자기 쓰러진 남편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하고 내 곁을 떠났어. 그때 뱃속에 이미 성우가 자라고 있었는데 그렇게 남편 없이 성우를 낳고 외롭게 지내고 있었어. 나는 그때 임신 중독증으로 정말 고생도 많이 했어. 그러면서 내 삶은 정말 피폐해지기 시작했지. 이게 사는 걸까? 대체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 당시 성우 고모가 와서 성우를 많이 봐줬어. 고모가 나보고 성우를 봐서라도 기운 차리라고 늘 얘기했는데 그런 말은 당시 내 귀에 들리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정말 이제 이 삶을 놓고 남편에게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하고 무작정 아무 곳으로 뛰어갔어. 그리고 그곳에서 현진이 아버지를 만났어. 당시 철도 공무원으로 일했던 현진이 아버님은 정신을 놓고 달리고 있는 나를 구해줬지. 그때 현진이 아버님, 그러니까 그때 사돈어른이 아니었으면 나야말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어쩌면 평생을 숨기고 사셨을 시어머니의 얘기. 저와 남편은 놀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시어머니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우한테 너무 미안해. 얘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나는 성우를 세상에 혼자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려고 했을까. 어쩌면 그렇게 이기적이었을까. 사돈어른이 내 팔을 잡아채고 옆으로 나를 끌어냈을 때 정신이 번쩍 들었어. 그리고 그때 나를 보고 소리치면서 했던 얘기가 아직도 생각나. 당신 미쳤어요?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당신 사랑하는 가족들은 생각 안 해요? 빨리 나가요. 빨리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고요. 사랑하는 가족의 품. 나를 사랑하는 가족은 성우 하나인데. 그래, 성우도 나의 소중한 가족인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가족은 가족이고 성우야말로 나 없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지?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막 흘렀어. 그리고 고맙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계속 중얼거렸어. 그랬더니 사돈어른이 이런 얘기는 여기서 하지 말고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가족에게 돌아가서 하라고 했어. 그리고 집에 와서 성우를 안고 정말 많이 울었어. 나의 순간의 선택으로 이 소중한 아이를 혼자 남겨둘 뻔했구나. 내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구나. 정말 별 생각이 다 들었어. 지금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성우야. 어쨌든 엄마는 지금 내 곁에 있잖아요. 이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모습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며칠 뒤에 마음을 잘 추스르고 다시 나를 살려준 은인을 찾아갔어. 그리고 사돈어른 역시 아내께서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 그리고 나처럼 어린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지. 동질감이 들었어.
나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나만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만 하고 있었구나. 나는 왜 이렇게 멍청했을까? 아주 많이 반성했어. 그러면서 조금은 좋은 감정이 피어나기도 했지. 그런데 몇 번 만나고 만날 수 없었어. 나는 이 사람과의 인연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지. 이렇게 내 삶을 지켜주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준 사람과 좋은 인연을 이어갔으면 당연히 좋았겠지. 하지만 여기까지인 인연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가끔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도 열심히 살았어. 그 덕분에 지금의 남편도 만났고. 꽤 오래전 일이지만 내 생명의 은인인데 어떻게 얼굴을 잊겠니? 아마 평생 기억할 얼굴이지 않을까 싶다. 사실 이름만 알고 어린 딸이 있다는 것만 알았지 자세한 건 몰랐는데 우리 며느리가 지금까지 얘기해줬던 사돈 어른이 내 생명의 은인이구나. 정말 고맙다, 고마워. 너무 고마워. 사돈 어른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준 우리 며느리도 나는 다 고마워. 이게 다 사돈 어른 덕분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우리 아빠가 이런 일을 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해봤어요. 당연히 평생 엄마 없이 혼자 살아야 된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지만 아마 아빠는 저를 위해 저를 생각하고 어떤 선택을 한 게 아닐까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 장인어른. 우리 엄마를 지켜냈고 나의 가족을 지켜주셨잖아. 누군가에게도 당신처럼 소중한 가족이 있을 거란 걸 아신 거잖아. 그래, 그런 분이셨지. 나에게 소중한 것이 있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도 무엇보다 소중한 무언가가 있겠지. 그게 가족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그렇게 사돈어른과 연락이 끊기고 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 함께 있으면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이니까. 아,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남은 여생을 함께해도 되겠구나 생각했지. 비록 일이 바빠 해외에 지내는 시간이 훨씬 길지만 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도 나는 마음이 편했어. 울타리 보호막이 생긴 기분이었거든. 나와 아들을 위해 저렇게 해외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도 여기서 이렇게 있을 수 없지. 나도 우리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나를 살려준 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우리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그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얘기하기 위해 여행을 갔던 거야. 해남으로. 해남이면... 그래.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 해남이었지? 그때 얘기하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때 우리 며느리를 처음 만나고 이상하게 더 말이 안 나오더라고. 현진이 때문이 아니야. 그냥 모르겠어. 그냥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 우리 아들이랑 처음으로 단둘이 온 여행인데 갑자기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그리고 그때가 아니라도 말할 기회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그날은 그냥 처음 만난 우리 며느리 얘기를 하며 잠들었지. 그리고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모든 걸 고백해버리고 말았네. 나는 엄마가 어떤 삶을 살았든 앞으로 어떻게 살든 난 다 괜찮아. 그리고 응원해.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장인어른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완전 울보네. 뚝! 그래서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이뤘는데 왜 울어? 우리 며느리 울리려고 한 얘기가 아닌데. 나는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런 거야. 울지 마, 응? 괜찮아. 우리 여기 이렇게 다 현진이 옆에 있잖아.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고. 그렇지? 그럼요. 나 우리 아내 옆에 붙어서 절대 안 떨어질 건데? 완전 껌딱지처럼 붙어 있을 건데? 저리 가. 진짜. 어머님, 그냥 전부 감사해요. 그냥요. 내가 더 고맙지. 아무래도 우리 사돈어른이 우리를 이어준 것 같구나. 우리 현진이는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정착하라고. 그리고 나에겐 이런 비밀을 고백할 기회를 주려고. 우리 아들한텐 이렇게 예쁜 아내 맞이하라고. 맞아요. 아빠는 아마 눈을 감으시는 그 순간에도 저를 걱정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셨겠죠? 얘가 혼자 잘 지내나 못 지내나. 사실 저는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잠들어 본 적이 없어요. 아빠와 이별한 후로요. 집이 너무 답답했고, 그리고 저를 불쌍하게 보는 세상의 시선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를 모르는 곳으로 그렇게 돌아다녔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정말 별의별 말 다 들었죠. 그래도 저를 불쌍하게 보면서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하고 이 사람을 만났죠.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제 잠자리만 걱정해 주셨잖아요. 누가 봐도 왼팔이 이상한데 눈길이 갔을 법도 한데 팔은 왜 그러냐고, 그런 팔로 여성 혼자 어떻게 여행을 다니느냐고 수백 번 수천 번 들었던 그 질문은 하지 않고 그저 편히 쉬고 잘 곳을 마련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날 정말 오랜만에 개운하게 잤어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도, 그리고 우리가 같은 동네 이웃 주민이라는 걸 알게 된 후에도 이런 조심스러운 얘기는 묻지 않으시고 저를 예뻐해 주셨잖아요. 아주 나중에 제가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다른 말 없이 그저 묵묵히 들어주셨죠. 팔 하나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연히 힘든 일 많을 테지만 그럴 때마다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많으니 걱정할 필요 없는 삶이라고 웃으면서 해주신 말씀 아직도 가슴에 품고 있어요. 정말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아빠가 저를 걱정해서 이런 인연을 만들어주신 거구나. 아빠는 이미 어머님의 성품을 아니까 이런 어머님 밑에서 자란 아들 역시 좋은 아들일 테니까 아빠는 그걸 다 아시고 저에게 어머님과 남편을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냥 우연한 인연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저의 또 다른 가족이 되어주셔서 저야말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그날 밤 시어머니와 저, 남편은 정말 밤새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께서 일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시면 이 기가 막힌 인연을 얘기하고 함께 추억 상자에 넣기로 했습니다. 아버님만 모르시면 아버님 너무 섭섭해 하실 거니까 아버님 역시 이런 소중한 이야기를 다 이해해줄 넓은 마음의 소유자라는 걸 저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년 뒤, 어디 보자. 아이고, 우리 손녀딸 눈 떴네. 여기 봐, 여기. 할미야, 할미. 눈 큰 게 우리 며느리를 쏙 빼닮았네. 그러니까 다행이지 뭐야. 우리 아들 닮았으면 얼굴도 크고 눈도 안 예뻤을 텐데. 엄마, 저 다 듣고 있거든요. 엄마 아들이 뭐 어때서. 아니야. 우리 아들도 최고 미남이지. 아빠 된 소감이 어때? 저 실감이 안 나요.
얘가 진짜 나랑 현진이 딸이야? 우리 자식이라고? 그런데 진짜 눈매나 이런 거 보면 현진이를 너무 닮아서 우리 딸이 맞구나 싶어요. 당연히 네 딸이지. 그러면 뭐 어디 다리 밑에서 데려와 할게? 아이, 엄마는 그런 말이 어딨어. 이제 딸도 태어났는데 말 조심하고 살아. 애들은 금방 듣고 금방 배워서 다 따라해. 말이며 행동이며 전부 조심해. 알았지? 이제 철 좀 들고. 알았어요. 더 열심히 살게요. 고마워요, 엄마, 아빠. 축하해, 우리 아들. 저희 가족에겐 또 다른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저와 남편의 딸, 효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 딸은 보통 아빠를 닮는다고 하던데 효진이는 정말 저 혼자 낳았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저를 쏙 빼닮았어요. 여보, 서운해? 뭐가? 효진이 나만 닮은 거. 에이, 그게 뭐가 서운해. 그런데 우리 엄마 말 듣곤 좀 서운했어. 왜? 엄마가 나 닮았으면 눈도 작고 얼굴만 컸을 거래. 뭐 맞는 말이기도 하네. 우리 남편이 좀 얼굴이 크긴 하지. 아이, 진짜 내 편은 아무도 없네. 우리 딸 태어난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어. 아기는 자라면서 얼굴이 수십 번도 더 변한다고 하잖아. 뭐 돌 지나면 효진이 얼굴에 당신 얼굴이 보일지도 모르지? 뭐 그러면 좋고. 아니, 엄연히 이렇게 엄마랑 아빠가 있는데 엄마만 닮으면 아빠는 조금 서운하지. 아이고, 얼굴뿐이겠어? 이제 성격도 봐라. 우리 어렸을 때랑 똑같을 거다. 말 안 듣는 건 다 당신 닮아서 그런 거겠지. 당신 막 집에 있기 싫다고 막 집 나가서 돌아다니고 그랬잖아. 나는 엄청 얌전하게 공부만 열심히 하는 모범생이었어. 아이고, 그러셨어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얻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 직장 다니면서 저 자식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기특하네요. 이제 분유값, 기저귀값도 열심히 벌어오세요. 아이가 태어난 것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어머, 딸 낳으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셔도 괜찮아요? 몸조리 잘하셨어요? 네, 덕분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번에 작업할 책은 아이와 함께 다니면 좋은 한국의 여행지로 잡아봤어요. 어떠세요? 너무 좋네요. 안 그래도 효진이가 크면 많은 곳을 함께 다니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 매일 찾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여자 혼자 여행하기가 너무 잘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엄마가 되신 기념으로 아이와 함께 다니는 여행 콘셉트로 잡아봤어요. 저 더욱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 이번에도 잘 부탁드려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와 남편의 말을 들어 제가 여행 갔던 곳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정말 한 손으로 충분히 들 수 있는 작은 카메라가 나온 거 있죠? 남편이 선물해준 그 카메라로 저의 여행 순간을 촬영했어요. 그리고 블로그라는 곳에 올리기 시작했더니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글이 너무 좋으니 출판하고 싶다고요. 망설일 이유가 있나요? 남편과 함께 출판사에 찾아가서 바로 계약하고 왔죠. 그렇게 해서 첫 번째로 낸 책이 버스만 타고 대한민국 일주하는 내용. 두 번째는 여자 혼자 여행하는 내용. 이제 낼 책은 아이와 함께 여행하는 내용의 책을 출판하게 됐습니다. 판매량도 나쁘지 않았어요. 어이구, 우리 효진이 엄마 책 꺼내왔네? 맞아, 그거 엄마가 찍은 사진들이야. 찰칵찰칵. 효진이 찰칵찰칵 좋지? 우리 딸 효녀네. 저 많은 책들 중에서 아주 기가 막히게 엄마 책만 꺼내오네. 그럼 누구 딸인데? 당신 닮아서 똑똑해 아주.
이거 칭찬 맞는데 묘하게 기분 나쁘다 나. 에이, 칭찬 맞아.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 알았지? 나 요즘 정말 행복한 거 알지? 원래 행복하다는 말 잘 쓰지 않는데 요즘은 행복이라는 말 외에 내 기분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 나도 그래. 요즘 당신 보고 있으면, 그리고 우리 딸 효진이 보고 있으면 정말 마음 가득히 행복이 차올라. 이 가득 찬 행복 때문에 하늘도 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안에 선녀야? 날아가면 안 돼. 날개 숨겨놔야지. 나 선녀인 거 들켰네? 당신이랑 효진이도 다 데리고 갈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가족 절대 헤어지지 않고 평생 같이 살 거니까. 약속 지켜. 응, 당연하지? 아빠. 네, 여기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네. 우리 딸 효진이도 있고. 엄마랑 아빠랑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그렇게 저는 오늘도 소중한 추억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엄마처럼 일기를 쓰는 대신 저는 요즘 사진과 영상을 통해 하루를 기록하고 또 기억하고 있죠. 하지만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는 펜을 들어요. 제가 아무 때나 글을 쓰고 있으면 옆에 부모님이 와서 조용히 읽고 가시는 그런 기분을 느끼거든요. 저는 팔도 잃고 부모님도 잃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혼자 외롭게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행복과 사랑을 전달해줄 인연이 곧 나타날 겁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